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코리안 쿨의 뜻밖의 승리란 제목의 스위스 주간 인터넷 잡지에 올라온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하는 만큼 엄청난 한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류 초기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해외 언론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류 기사를 그냥 복붙해서 전 세계로 전송하였기에 정확한 한류 기사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오래 직면한 것이 한류는 정부 주도하에 기획된 작품이다란 멘트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스위스의 한류 기사는 조금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 한류 기사를 보시는데 너무 길어서 이 한류 기사는 두 편으로 나눠 올립니다. 음악, 영화, 패션, 음식 등 어디에서나 한국은 최전선에 있습니다. 한때 눈에 띄지 않았던 나라가 어떻게 문화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감미로운 비트와 세련된 미모로 세계를 제패하고 서구팝의 위세를 깨고 고등학생들이 한국학 공부를 유인하는 나만의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은 그간 음악의 선구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디 가가와 빌리 아일리시 또한 그들의 세대의 취향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슈퍼주니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외로운 늑대가 아니며 세계의 다른 나라의 보이그룹과 걸그룹보다 더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링도 다릅니다. 람슈타인과 같은 괴팍함과 젠더 고정관념 대신 양성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 홍은희 씨가 쓴 더 벌스 오브 코리안 쿨의 책을 보면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케이팝 열풍의 체계적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비틀즈는 리버풀의 뒷마당에서 자유의 정신, 전기적인 우연의 일치, 풍부한 재능을 바탕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5년의 계획을 바탕으로 오랜 엄청난 선발 과정을 거쳐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결성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의 유산은 김치라고 하는 발효배추 요리였습니다. 신맛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음식은 빈곤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종종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일본의 전후 경제기적 당시 한국은 제3세계 국가였으며 1972년에는 과테말라, 짐바브웨, 북한이 여전히 국내 총생산 면에서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0년 후 한국은 역대 10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전 세계를 한류라는 한류의 타격을 입혔습니다. 보이밴드 BTS는 2020년 세계 최고 수익을 올린 팝그룹으로 베스트 10 베스트 앨범에 3개의 히트곡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성 상대인 블랙핑크는 상위 10위 안에 또 다른 타이틀을 추가했습니다. 그 이전에 몇 년 동안 황토팩, 달팽이 점액 등의 기적의 성분으로 한류 화장품의 열풍인 K-뷰티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젠더 중립적이고 다채로운 K-패션은 패션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멜로가 많은 K-드라마, 영화와 소화가 잘 되는 K-푸드. 무엇보다도 이전에 수치심과 가난한 사람의 음식으로 알려진 김치는 뉴욕 애니스 레스토랑 씬의 슈퍼푸드이자 진미가 되었습니다. 김치는 이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함께 교육을 많이 받은 스위스 중산층 가정의 메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연예계의 최근 시청률 기적, 지난 가을 4주 만에 1억 4,200만 조회수를 기록한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넷플릭스 시리즈 중 가장 성공적인 시리즈 출시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이 겪었던 자본주의의 급속한 확산의 비판입니다. 엄청난 이윤을 약속하는 게임을 위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처음 그들 중 패자는 총에 맞았다는 것을 몰랐지만 시체는 그들의 상금 획득의 길을 열어줍니다. 시청률 기록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소비하는 폭력 콘텐츠의 관용 장벽도 휩쓸었습니다. 괴물파도 같은 한류 급류. 하지만 처음이 아니라 10년 전 더 무해한 유튜브 영상 강남스타일을 떠올려보면 잔잔한 파문으로 한류는 서구에 처음 전해졌습니다. 싸이라는 중년의 엔터테이너는 자신의 출신인 서울의 부유한 교회 강남의 백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40억 명 이상이 비디오를 클릭했고 이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싸이는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을 무시무시한 팝스타가 되려는 자신의 시도를 조롱하는 돈키호테로 스스로를 비유했습니다. 자기 조롱의 아이러니, 이 뮤비는 실제로 싸이를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 싸이, 이 나라는 미국보다 거의 100배 작으며 인구는 거의 7배 적고 한국어는 15억 영어 사용자에 비해 7,800만 원어민이 있는 틈새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세계 문화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술 발전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의 기적과 1990년대에야 완전히 민주화되어 경제 계획에 약간 개입한 국가의 어리석음에 기반한 것 뿐입니다. 그 10년 중반 앵글로색슨의 미디어 거물들이 그들의 제국이 아날로그 TV 신호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맞서 치열하게 싸울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역대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홍은희 작가는 새로운 교통수단은 한국이 아닌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약이었고 다국어를 구사하고 기국과 위기에 무관심하고 삼면이 바다에 갇히지 않고 북쪽으로는 공격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은 값싼 생산자로서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한상을 통해 이건희 삼성회장은 1995년 제조불량 휴대폰을 보고 마당에 있던 공장 직원들을 모아 5천만 달러 규모의 전체 생산 제품을 망치로 부수게 했습니다. 그는 그의 관리자에게 아내와 자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은 값싼 생산자로서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한상을 통해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95년 제조불량 휴대폰을 보고 마당에 공장 직원을 모아놓고 5천만 달러 규모의 전체 생산 제품을 망치로 부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와 자식을 빼고 모두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교의 뿌리를 둔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믿음은 회장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야심찬 구타까지 동원해 야망을 장려하는 교육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날로그 휴대폰 시대를 건너뛰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일찍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자신의 기술적 결핍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분기에 삼성의 휴대전화는 23.4%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질 것입니다. 애플폰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로칩이 18% 탑재됐습니다.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과거 삼성, LG, 현대와 같은 회사의 르네상스가 아시아의 큰 경제 위기에서 국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12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570억 달러의 대출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매일매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부채는 엄청난 붕괴로 간주되며 서구 개신교 맥락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수치심은 죄책감 못지않은 고통이었습니다. 위기의 부끄러움은 자립심을 자극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 결혼 반지를 희생했고 운동선수들은 트로피를 녹이고 국가의 금 보유량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문화계의 보스들은 아시아 전역에 영화와 음악 판권을 팔고 미래 수출 기적을 위해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1998년에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이미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분석,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가능해진 품질의 비약은 이전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한국 영화 시리즈 제작이 아시아와 남반구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항의 대상은 수십 년 동안 스시, 만화, 포켓몬, 헬로키티 및 닌자로 세계를 뒤엎었던 이웃이자 최대의 적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의 쿨만이 쿨재팬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라를 식민화한 모든 제국 열강 중에서 일본은 가장 무자비했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고 당시 교실에서 한국어가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은 외국의 지배를 문명에 대한 기호로 정당화했습니다. 세계는 일본 장교들의 성노예로 한국 여성을 납치한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이 차츰 자신들만의 소프트파워로 반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고 잘생긴 남자의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윤사마 배용준은 TV 시리즈 겨울연가의 주연 배우로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의 한류 작가는 배용준은 일본에서 없는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얼굴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맨틱하고 따뜻함이 가득한 남성다움의 새로운 모델에 직면하여
일본 여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숭배 정신에 빠졌습니다. 배용준의 동상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행 관광은 40% 증가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배용준 씨는 한국 산업에서 23억 달러의 매출 증가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절함이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식민화의 트라우마와 연결된 한이라는 실존적 감정이 끌어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관련이 있지만 분노와 복수와도 관련이 있으며 복수가 실패했을 때 발생합니다. 결연과 동시에 세계 영화를 정복하기 시작한 복수 영화 3부작의 감독 박찬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는 성과학을 초월한 생명력 체험으로 복수를 표현합니다. 한국의 K시네마는 모든 시상식의 성공의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이 칸 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 황금사자상, 봉준호 감독의 호러 코미디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은 사회를 지하와 상층으로 나누는 것을 패러디합니다. 그것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살인의 지점까지 거의 불가능한 격차 사이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심리적 현실을 포착하는 과장된 영상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학구열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사회혁명가들은 사회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철학자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14세기에 이르면 세습귀족 제도를 능력주의 제도로 대체했습니다. 과거라는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뿐이었고 문학에서 의학, 회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식 분야를 다루었고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자의 후손도 다시 시험을 봐야 했고 실패한 자는 다시 하층 계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여가 시간에 상식 백과사전 내용을 암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오늘날에도 내면화된 과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팝스타 지망생 200만 명이 슈퍼스타 K 노래 경연 오디션에 지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무자비한 한과 약간의 싸이 아이러니의 결합은 광역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한류의 큰 물결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파도가 실제로 뻗어가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싸이의 장난을 까맣게 잊고 있던 마틴 헬그는 강남스타일을 다시 보자마자 팬이 됐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마도 그것이 한류 세계 대중문화에 빠지는 티켓이었을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한국의 현대사와 심지어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의 한해 문화까지 잘 정돈된 한류 칼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한류 칼럼이 외신에서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